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19일, 6시 59분, 7시네요. 네, 앞서서 이제 작업을 하나 했는데, 파일을, 이 화면을 안 띄워놓고 해가지고 다시 합니다. 네, 오늘 볼 부분은 앞서 봤던 것처럼 알랭 바디우 수학 예찬 3장이고요. 앞에 했던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은 바디우의 수에 대한 입장을 이제 물어보는 시기가 왔어요. 네. 앞에서 이제 질문자가 계속 물어봤잖아요. 실제주의가 맞는 거 아니냐? 형식주의라는 게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바디우는 세 번에 걸쳐서 형식주의가 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앞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바디우가 초반에는 형식주의가 좀 문제 있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지금은 형식주의가 적절하다라는 입장을 가지니까 질문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네 입장이 뭐야? 라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질문자가 바디우의 아리송한 태도에 따라서 바디우의 입장이 뭐냐?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수학의 합리적 증명을 얘기하더니 이제는 합리적 증명과는 조금 먼 형식주의를 긍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바디우는 여기에 대해서 자신은 실제주의를 옹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디우는 이제까지 뭐 형식주의를 비판하다가 형식주의를 또 적절하다고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질문자를 곤란하게 하려는 것도 있고 질문자를 생각하게 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어떤 의도로 인해서 형식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는 실제주의자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라는 기호는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지칭하고 있다라는 게 바디우의 최종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실제하는 뭔가를 지칭한다. 수적 체계, 수적 질서를 지칭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바디우도 같은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보면은 이제 바디우는 수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수의 실제를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부정을 하지 않냐면은 그 사람들이 수학적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탐구의 적절성, 내 탐구가 올바른 탐구인지 그릇된 탐구인지 내 탐구의 결론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할 때 어디선가 그 잣대를 제공받는다 이거예요. 내 탐구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판단할 뭔가를 우리가 제공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구 결과가 맞는지 틀린지 검사한 기준을 제공하는 뭔가가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어떻게 이 탐구의 옳고 그름, 내 탐구의 맞고 틀림을 알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제공하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내 탐구가 맞았어, 내 탐구가 틀렸어라고 자각하는 현상이 이해할 수 없어진다는 거예요. 수학자들은 자기가 탐구하고서 탐구해서 어떤 결론에 이른 것 같았는데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틀렸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맞는지 틀린지 검사할 기준을 제공한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어떤 뭔가가 있고 그거를 이제 실제라고 수의 실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기의 입장과 수학자들의 입장은 수가 실제한다는 입장을 갖는다는 건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식주의에 대한 그 비판 있죠. 형식주의가 그 실제주의를 비판하는 점들 앞서서 여기 보게 되면 바디우가 형식주의가 적절하다고 얘기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형식주의의 실제주의를 비판하는데 이때 뭘 가지고 하냐면 쌍둥이 소수의 문제를 가지고 해요. 쌍둥이 소수는 저는 여기서 처음 본 단어인데 쌍둥이 소수라는 거는 두 소수의 차가 2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래서 5와 7, 뭐 11과 20, 11과 13 이런 것들이 소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숫자 차이가 2밖에 안 나죠. 그래서 이런 소수를 가리켜 쌍둥이 소수라고 하는데요. 이제 바디우가 질문하는 거는 이 쌍둥이 소수가 무한히 있을 수 있냐? 이 쌍둥이 소수가 무한으로 쭉 이어지냐? 어디 가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논하는 건데요. 이걸 컴퓨터로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자릿수가 20만인 수에서 쌍둥이 소수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릿수가 이렇게 있는 게 20만 개 있을 때 쌍둥이 소수가 나타난다라는 걸로 보이는데요. 뭐 제가 착각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0만일 때 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20만 자릿수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수잖아요. 엄청난 큰 수에서 이제 쌍둥이 소수가 발견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그거예요. 이 쌍둥이 소수 20만인 쌍둥이 소수가 있다 했을 때, 자릿수가 20만인 쌍둥이 소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수가 있을까 이거예요. 그 다음 수가 있을까? 이거를 계산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죠.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20만짜리지만 뭐 이제 몇백만짜리, 몇천만짜리, 몇억만짜리 수가 있을 때 쌍둥이 소수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다음 소수가 있냐 없냐를 놓고 논한다면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쌍둥이 소수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쌍둥이 소수가 무한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쌍둥이 소수의 무한성에 대해서 우리가 불가능하다, 쌍둥이 소수가 없다라고 할 게 아니라 보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점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파악되지 않은 거, 일단 파악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2억 3,567만 8천 이런 그 아까 문제 제기가 있었죠. 이전에 이 수의 실제가 있냐라고 했는데, 이 수의 실제를 우리가 지금 당장 내놓지 못해서 그런 거지, 누군가 그걸 계속 찾으려고 한다면은 언젠가 찾을 수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형식주의가 2억 3,567만 8,981의 실제를 제시 못하니까 큰 수는 실제를 지칭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를 지칭하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그거를 제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실제주의가 틀렸다, 실제주의는 잘못된 거다가 아니라 실제주의로서 2억 3,567만을 실만에 해당되는 어떤 실제를 가져오려면은 준비나 어떤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 전까지는 뭐 보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분수는 무한히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자연수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수의 무한은 가능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는데,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9, 10으로 해가지고 쭈르륵 가잖아요. 그래서 경이 갈 수도 있고 해가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쭉 가겠죠. 언젠가 끝까지 계속 가면은, 계속 뭔가 카운팅 하다 보면은 쭉 가겠죠. 그럼 이것도 어느 정도의 무한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분수는 무한 가능하고 자연수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분수 입장으로 갔을 때인 거고, 자연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무한도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큰 수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분수든 자연수든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본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런데 이 부분은 정확하진 않긴 한데 아무튼 대충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디우가 그 형식주의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실질적인 참거짓 문제, 논리와 관련된 문제, 고전 논리, 이걸 어제 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형식주의로 파악되었던 수학적 질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실제로 증명되는 경우들도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주의가 옳더라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뒷부분에 가서 하게 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게 바디우의 수학 예찬의 이제 구성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게요. 예, 바디우의 입장, 이 오늘 볼 부분에 이제 간략한 내용을 또 보도록 해 보면, 바디우의 진짜 입장을 보게 되면 수가 실제한다, 실제주의의 입장이고, 예, 그래서 실제주의적인 그 수를 자기는 긍정한다 얘기를 했고, 이거는 수학자도 그런다, 대부분의 수학자도 수가 실제한다고 한다 그랬고, 왜 그러냐면 내가 뭔가 탐구를 하거나 수학자가 탐구하거나 그랬을 때 내가 맞는지 틀린지를 검사할 기준을 제공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우가 앞서서 형식주의가 적절하다라고 말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게 좀 약간 그 너무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거다, 사안을 너무 그냥 단정 짓고 있는 거다, 아직 알 수 없는 건데, 그거를 자꾸 뭔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이제 실제주의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뭐 2억 3,576만 이것도 이제 실제로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수도 무한히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식주의로 파악됐던 수학적 질서를 이제 실제로도 증명이 되는 걸, 그런 사례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실제주의를 정확하게 이제 옹립한다, 실제주의를 긍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시한다 라고 해서 이제 3장이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장이 끝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간단하게 얘기하는 부분, 오늘 부분은 여기까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해석하는 부분을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 여기까지 보실 분들은 여기서 이제 그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문장 해석을 가겠습니다. 바디우의 수에 대한 입장을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요. 질문자가 말합니다. 그럼 최초의 선택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선생님은, 그러니까 알랭 바디우는 실제론과 형식론이라는 수학의 두 가지 주요한 구상에서 어느 쪽을 지지합니까? 라고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형식론에 대한 입장을 자꾸 긍정하니까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다시 물어보는 건데, 바디우가 말하죠. 전자를 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 사유에는 실제적인 어떤 내용물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어 게임도 아니고 순수한 논리의 부속물도 아니다, 형식주의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보면은 대다수의 수학자들의 수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는데요. 나는 이 논점에 관해서 대다수의 수학자와 의견을 같이 합니다. 대다수의 수학자도 결국에 실제주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런 논거를 사용하는 것이 선동적인 측면이 있다. 이 대다수라는 표현, 대다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좀 선동적이다. 그래서 난 선호하진 않는데, 대다수의 수학자가 플라톤주의자, 실제주의자라는 거는 사실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수학자들은 수가 언어 게임, 형식론이라는 걸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고, 왜 그런지는 이제 밑에 나오는데, 그 다음 부분을 보면은 그들은 수학으로 나타낼 수 있는 대상들 또는 구조들이 실존한다고 믿습니다. 수적 질서, 어떤 체계가 있다는 걸 믿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수학자들이 이 수의 대상이 실제한다고 여기는 까닭을 보는데요. 왜 이런 확신을 가지는 걸까요? 그건 분명 수학자들이 수학을 할 때 무언가가 저항하는 경험, 어떤 어렵고도 잘 해결되지 않는 실체를 다루는 경험을 상당히 했기 때문이지요 라는 건데, 어떤 내가 연구나 탐구를 했을 때 그 탐구 결과가 맞다 틀리다를 보여주는 어떤 저항하는 경험, 내가 틀렸다는 걸 자각하는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면서 이런 뭔가를 제공해주는, 이런 저항을 해주는, 내가 틀렸다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파악했다는 거죠. 이때 저항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게 되면, 규격화된 게임이라면 초반 포진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떤 것이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임이라고 한다면 어떤 성질, 어떤 체계, 이런 것이어야 할 거라는 얘기죠. 만일 이것이 꽤 나중까지 어떻게 전개될지 잘 안다면 우리는 이미 강력한 전략적 우세를 띠는 것이지요 라고 하는데요. 이 체스 게임의 성질과 전개를 안다면 우리는 전략적 우세를 띌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뭔가 체스를 둔다고 했을 때 우리를 제한하거나 이게 올바르다라고 해주는 거는 그 체스 게임의 규칙이잖아요. 규칙. 이 규칙이라는 게 초반 포진도 있고 그와 유사한 뭐 어떤 전개 방식들이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잘 안다면은 이제 이건 어떻게 이용하면 되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고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게임이라면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학자들은 이런 게임적인 그 규약, 그 게임에서 규약된 이런 성질들, 특징들이 친절하게 알려져 있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이 수학자들은 수적 질서가 갖는 이런 규칙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이제 파악해 나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수학자들이 느끼는 거는 문제의 해법에 이르는 길이 실제에 닿는 길이며 일종의 고유한 복잡성이 부여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 해법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수적 질서, 내가 그 파악하고 싶어하는 수적 질서로 이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는 뭔가 복잡한 뭔가가 있다라는 걸 파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증명을 계속 하려고 탐구를 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하는 건데, 게임과 다른 점은 게임은 어떤 규칙들이 우리한테 매뉴얼을 보거나 했을 때 주어지지만 수학자들이 탐구하는 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자들은 매뉴얼이 없는 게임을 접속하고 그 게임의 규칙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규칙을 파악하면은 그 게임의 실질적인 실제에 닿게 되고,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종의 고유한 복잡성이 부여된 길이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마 정리를 얘기하면서 이제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이 과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실제의 정확한 분석은 다른 논의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겁니다. 예, 이 실제의 정확한 분석. 그러니까 지금 이전 수학적인 뭔가 탐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실제가 있는 거고, 그 실제에 대한 본성은 나중에 얘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실제는 어떻게 보면 이데아이고, 어떻게 보면 실체이고, 어떻게 보면 본질이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본질에 대한 그 본성에 대한 거, 뭐 이 세계의 질서를 제공하는 뭔가에 대해서는 다른 논의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본성은 다른 논의에서 다뤄야 한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떤 외부적 실체에 닿는다는 자각은 있다라는 거예요. 수학자가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뭔가에 닿는다는 걸 느껴요. 근데 내가 이걸 닿았을 때 동그라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동그라미가 아닌 뭔가였다, 이런 식으로 느껴간다 이거죠. 장님처럼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아갔더니 이거 동그라미인 것 같아 했는데 다시 보니까 동그라미가 아닌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꾸 뭔가 닿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거였나 저거였나 이렇게 자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한 실체가 정신이 날조한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이제 탐구를 할 때 어떤 외부적 실체에 이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상해서 그런 걸 느낀다라는 게 아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없다면 우리는 증명을 위해 맞닥뜨리게 되는 대단한 어려움과 엄청난 저항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매우 기초적으로 보이는 몇몇 속성들을 증명할 때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거예요. 이 실체가 없다면, 수학적 질서나 체계라는 우리가 탐구하는 그런 체계가 없다면은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과 저항, 내가 뭔가 틀렸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파악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알고 있지? 어떤 실체, 수적 내가 다루고 있는 어떤 그 실체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야지, 그것도 없다 그러면은 내가 왜 이걸 틀렸다는 걸 알고 있지? 라는 식으로 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 탐구를 하는 사람들은 수적 탐구의 그 질서를, 탐구의 그 옳고 그름을 제공하는 실체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다, 이 얘기인데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 최대한 좀 제 지금 수준에서는 최대한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쉽게 들리게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탐구하는 과정에서 자꾸 내가 지금 세운 이론이나 가설이나 이런 것들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알려주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면서 지금 체험하면서 내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 느끼게 해주는 뭔가가 있다는 거를 계속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이제 형식주의 입장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쌍둥이 소수의 경우를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보게 되면 이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어지는 것처럼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걸 왜 분리했는지를 보게 될 텐데, 매우 단순한 문제를 하나 봅시다. 쌍둥이 소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두 번째 수가 먼저 오는 수에 1을 더한 수와 같아지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소수 등이지요. 5와 7, 11과 13, 71과 73. 앞서 얘기를 했죠. 여기서 제기할 문제는 이겁니다. 쌍둥이 소수는 무한한가? 당연히 수열에서 더 멀리 나아갈수록 쌍둥이 소수는 더 희귀해진다. 숫자가 점점 진행될수록 뭐 100, 1000, 200, 100, 1000, 만 뭐 이렇게 나아간다고 했을 때, 그럴수록 점점 쌍둥이 소수는 더 희귀해질 거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마침내 뛰어난 성능의 컴퓨터를 사용해서 정말 대단한 걸 발견한 겁니다. 20만 자리가 넘는 쌍둥이 소수를 발견했다라고 하네요. 이게 엄청난 수죠. 20만 자리니까 자릿수가 20만 자리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20만 자리 수를 어떻게 표현할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공이 지금 19만 9,999개라는 얘기가 되지 않나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아무튼 수들의 무한에 비하면 그런 소수들처럼 엄청난 수도 그리 대단한 게 아니다. 그렇죠. 무한은 더 크겠죠. 아무튼 이건 문제의 실제를 건드릴 수 있는 하나의 증명일 뿐이다,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의 실제를 건드릴 수 있냐, 이걸 봐야 될 건데, 그래서 어쨌다는 걸까요? 글쎄 여전히 우리는 모든 수의 연속을 계속 따라갈 때 새로운 쌍둥이 소수를 끊임없이, 즉 무한하게 발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 무한하게 발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어떻게 우리의 유의적 고환물 이외에 실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연수의 무한성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의미에서 실존한다고 확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잠깐만요. 제가 목이 간지러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목이 간지러워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주의를 이제 부정했던 논리를 논리를 이제 부순다 해야 될까요? 비판한다 해야 될까요? 목이 굉장히 가렵습니다. 아무튼 얘기를 할게요. 지금 유의적 고환물 이외의 실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냐? 이 실제 지금 유의적 고환물이라고 하는 거는 형식주의에서 말하는 수예요. 네, 형식주의에서 말하는 수, 유의적으로 나온 고환물이다 이거죠. 유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라는 게 우리가 우리의 유의를 위해서 나타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라는 게 유의적 고환물이라고만 할 수 있냐, 과연 실제가 없다고 할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자연수의 무한성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의미에서 실존한다고 확신하지 않을 수 있냐. 네, 분수에서 얘기했죠. 분수에서 자연수는 무한성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3억 3억 뭐 5천, 3억 몇이었죠? 3억 4천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3억 4천 656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수의 실제가 있냐 했을 때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자연수가 무한하냐 했을 때 자연수가 무한하지 않다, 자연수의 무한성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연속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수의 실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랑, 그 다음에 자연수가 무한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지 확신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확신할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나친 선판단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쌍둥이 소수가 무한한가라고 했을 때 20만 자리 수가 나왔지만 거기서 또 무한하게 이어질 수 있는지 보게 되면은 그거는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거죠. 마찬가지로 수의 실제가 없냐 했을 때 그거는 내가 파악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거고, 자연수의 무한성이 실존하지 않냐 했을 때 자연수의 무한성 내가 파악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수를 통해서 자연수가 무한하지 않다고 한 거는 사이수의 무한성에 대한 얘기를 할 뿐인 거고, 자연수의 무한성은 또 다른 방향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보게 정리를 해보면 2억 3,567만 이 수도 실제할 수 있고 자연수의 무한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가 실제주의를 비판할 때 지적했던 사항들은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단정 지어버렸다. 그래서 마치 실제주의가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제주의가 증명하지 못한 거는 추후에 될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은 보류해야 될 상황이지 불가능하다라고 뭔가 절대적으로 결정된 건 하나도 없었다. 지금 형식주의가 자기네 입장 편하게 말하려고 그랬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의 이제 바디우의 마지막 입장인 거죠.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다음에는 이제 형식주의적인 공식이 먼저 있지만, 원칙, 법칙이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증명되어지는 이런 관계들을 얘기하면서 실제주의가 맞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힘드네요. 목도 하다 보면 간지럽고 그렇고요. 퇴근하고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고, 뭐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나은 상태로 한 것 같아서 다행인데,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